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 3기 EV,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롯데케미칼 실권주까지 해서 신경 쓸 게 참 많은 하루였죠. 하지만 내일 상장하는 미래 반도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모가는 6,000원이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애당초에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24.94%까지 올라갔어요. 수요 예측 때는 3.9%밖에 안 됐는데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 위주로 배정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써준 것 같죠. 최근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수요 예측 때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면 24.93%에서 20.27%로 감소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176억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유통 물량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조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는 없고요. 국내 기관이 58.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반 청약자 30.75%, 그 다음 외국 기관 10.34%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기관 미납 없이 깔끔하게 배정이 됐고요. 최종 확약 비율이 24.94%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0.27%, 기존 주주 전혀 없고요. 금액으로는 약 176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100억 원대라는 거 정말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시가총액도 866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이 20%대였던 종목들의 최근 성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RP바이오와 수산인더스트리, 에이프릴바이오, 넥스트칩, 레이저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인더스트리는 손실을 줬고요. 나머지는 수익이 나오기는 했는데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60%를 넘기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즉 확약 비율 20%대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미래반도체는 이 중에서도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로 매우 낮고 또 시가총액도 낮은 데다가 공모가도 10,000원 미만이라는 그런 요즘 트렌드적인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붙이기는 했어요. 그쵸? 그래서 먼저 유통시총 1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 상장했던 공모주들 중에서 SBB테크와 포바이포, G2파워, 유일로보틱스, 오토엔 정도가 있겠는데요. 이 친구들의 상장일 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전부 다 100% 이상을 찍었습니다. 따상도 많이 기록을 해줬고요. 물론 이때는 따상이 약간 붐이었던 시기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네, 보면 이 중에 오토엔이 그나마 미래 반도체와 약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토엔은 현대와 기아차의 용품, 부품들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미래 반도체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엮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플랫폼이 가지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오토엔에 훨씬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오토엔도 보시면 공모가가 5,300원으로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절대적인 수준이 매우 저렴했거든요.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토엔의 업종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평가가 많았지만 상장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던 것을 보면 그냥 가볍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힘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조금 상장일의 수급 여건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이 최근 다 수익 구간을 내줬다는 건 여러 번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비슷한 건 SBB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SBB테크는 로봇 관련주로서 테마까지도 좀 뒷받침이 돼줬던 종목이었죠. 확약 비율도 46%나 됐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150%까지 기록할 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래반도체는 그 테마, 업종 테마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경쟁률은 높지만
업종 매력이 마찬가지로 떨어졌던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OSP, 유기농 사료를 다루는 회사였죠. 네. 이 경우에 상장일 고가 기준 43%를 기록해줬었고요. 그 뒤에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열심히 과거 사례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결론은 규모만 봤을 때는 100% 이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반도체 유통사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결국에 규모의 힘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분석의 힘이냐가 될 것 같은데 이 힘겨루기에서 뭐가 이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23년 예상순위 기준으로 기대 주가는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가 추정한 23년 예상순이익은 216억 원이고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펀은 4.75배입니다.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 7,099원으로 계산이 돼요. 공모가 6,000원 대비해서 18% 정도가 오른 가격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기본적 분석 쪽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기대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공모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가벼움의 수급이 붙어준다면 예상 외의 성과를 충분히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이슈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좀 최근 뉴스 기준으로 찾아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다시 M&A 관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 사업 강화를 위한 다수의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회사는 엠코인데 엠코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예요. 자동차 칩 패키징, 테스트 분야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강화와 또 차량용 반도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M&A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TSMC와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큰 투자를 불사지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미래 반도체 기억나시나요? 유통하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미래반도체가 이 분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을 비교적 빠르게 높이면서 매출액 기준 2위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미래반도체가 취급하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로는 터치 컨트롤러 IC,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전력 공급 PMIC라고 투자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게 궁금해지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회사 중에 매출 규모 1위는 SAMT라는 회사라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SAMT는 과연 시스템 반도체를 취급을 안 할까요? 하고 있을까요? 한다면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려고 사업 설명서와 분기 보고서를 다 뒤져봤지만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2021년 5월에 발간된 리포트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이 자체가 이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지표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무튼 이 리포트를 보면 2020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57%래요. CIS, 이미지 센서가 주력 제품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의 비중이 감소했을지 더 증가했을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를 꽤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바닥 짚고 올라가는 중인 듯 보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등한 것에 비하면 아주 큰 영향은 없었다 싶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다루면서 또 삼성전자 이슈에 최근 영향을 받았을 삼성전자 유통회사 업계 1위인 SAMT가 그다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 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분명히 공모주로서 좋은 조건들은 다 갖췄습니다. 확약 비율도 그래도 20% 이상 꽤 높아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업종 매력도가 낮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걸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조건 대 내적인 내용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결과는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바닥론과 삼성전자의 M&A 이슈로 부각될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미래 반도체 상장의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조금 지켜볼 문제 같아요. 사실상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인 SAMT의 주가나 밸류에이션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급등이 나올 확률과 그냥저냥 오를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례에도 적당히 참여를 했었거든요. 한주라이트 메탈, TMC에 이어서 미래 반도체까지 성과가 좋아야 올해는 정말 분위기가 다르구나 라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선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25일부터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됐잖아요. 미래 반도체 상장일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모가가 6,000원이잖아요. 기존대로라면 만약 10,000원 넘어서까지 상장일에 올라가게 되면 호가 단위가 10,000원 이상은 50원으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주가 상승하기에 더 유리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된 뒤로는, 호가 단위가 변경된 뒤로는 5,000원부터 20,000원까지 호가 단위가 10원으로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10,000원을 넘기더라도 호가로 인한 더 추가적인 큰 상승은 이전에 비해 기대하기 어렵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이진 않네요. 네, 그럼 미래반도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분 좋게 다시 만나요.